민나상 고니치와. 당신의 댓글이 여론이 됩니다. 댓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이현주 데스. 국민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주 댓글 브리핑의 키워드는 아벤져스입니다. 아벤져스는 아베와 어벤져스의 합성어입니다. 어벤져스는 마블의 영화 제목이지만 그 실제 뜻은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아벤져스는 지난주부터 임진왜란 때처럼 시끄러웠던 일본의 무역 보복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아베 신조 총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캡틴 재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016년에는 사드로 중국이 한한령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또 일본이 이렇게 무역 서든 어택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領土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아베 총리가 한국이 일본과의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여러 원자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선언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일본 애들 괜찮지만 아베 같은 우익은 한국의 해악이다. 트럼프에게 뺨맞고 한국에게 침뱉는 아베의 습격.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복수한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한국과의 약속은 바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한일협정을 일본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를 전부 청산하는 대가로 3억 불의 무상자금을 받아왔는데요. 정작 그 당시 실질적 전쟁 피해자분들이 받은 금액은 3억 불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어디로 갔을까요? 경제 발전하는 데 쓰였겠죠. 그리고 50년 뒤인 2015년에는 그분의 따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할 것을 일본과 약속하고는 10억엔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돈을 받아오는 겁니까? 부전자전인가요? 부전여전이네요. 자, 하지만 작년 10월이었죠. 이 모든 정황을 뒤엎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일협정의 내용이 국가 간의 포괄적 피해 보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적 피해 보상 청구는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국이 민감한 문제로 충돌하면서 결국 아벤져스는 이런 경제 보복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보복만을 노린 것이 아닌 듯한 스멜이 납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는 G20 회의가 열렸습니다. G20은 2010년에 수능이 일주일이나 밀릴 정도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큰 이벤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2020년 도쿄올림픽과 더불어 세계에 일본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이런 G20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최근 일어난 세계적 빅 이벤트를 꼽으라면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번개 회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국 일본의 오사카 G20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이렇게 까마득히 묻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2013년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를 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산 참치회 안 먹어도 돼요. 앞장서서 먹으며 응원하자던 아벤져스가 수산물 대신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체면을 구겼던 일도 있었습니다. 안 먹고 응원만 하겠다는데 왜 그걸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정치 고인물 아베에 대한 불만과 조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자민당의 지지율이 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벤져스는 혐한 감정을 조장해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미스터 백님, 아베 선거용 한국 때리기, 정의제일, 아베는 닥치고 선거 승리뿐, 한심. 아벤져스의 보복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무역 조치의 근거가 외교 문제라는 점이 WTO 규정과 국제법 관리에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물론 일본 정부는 규범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숨길 수 없었던 모순은 얼마 전 G20에서 아베 총리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자유무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유무역을 이렇게나 열심히 외치고 바로 뒤돌아서서 며칠 만에 보복 규제라니 그의 놀라운 기억력이 참 감탄스럽습니다. 스바라시 데스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 JTBC 뉴스 댓글창에는 일제품 불매 운동하자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댓글 썰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국가 간의 약속을 깬 건 맞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약속 자체가 무효였다 라는 주장이 부딪힌 케이스입니다. 댄더킴님, 왜 돈 받아놓고 그러냐? 돼지갈비님, 일본 합의 깨버린 건 팩트지. 그리고 HJ류님, 피해자 없는 합의는 무효. 젤다의 전설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배상해도 부족한 판에. 천상카이님, 65년 한일협정이 제대로 됐다고 보는겨? 또 우리 정부의 맞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댓글들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강하게 붙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마냥 강하게 붙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붙었습니다. 리알부량이님, 지들이 먼저 했는데 똑같이 대응해야지. 그리고 JM킴님, 당할 만큼 당했고 겪을 만큼 겪었는데 이제 지겹네요. 맞불 갑시다. 밥목자님, 상대는 폭력을 휘두르는데 맞으면서 말로 하자고 설득하라고? 말로 통해야 설득을 하지. 그리고 댄더킴님, 이분 또 오셨네요. 일단 싸움은 이기고 봐야 하지만 정치력으로 무마시키는 것도 지혜다. 그리고 또 홍길동님, 일본이랑 무역전쟁하면 우리가 불리함. 그리고 그 와중에는 김화경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일본 욕하기만 바빴지. 정치가들과 JTBC도 반성해야 한다. 이런 숙연해지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국가 이미지 1위의 위상을 가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 1위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사까지 언급하며 혐한 감정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아벤져스의 모습은 독일이 보여주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자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맘 편히 이웃나라 일본을 좋아할 수 있게 될 날은 여전히 멀고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